안녕하세요. 영주의 영산이라고 하는 소백산의 등성이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이때에 매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선스러운 그런 일이지요. 옛날에 선비들은 동짓날이 되면은 구구소환도라고 매화꽃 81송이를 그려놓고 매일 한 송이씩 칠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꽃송이가 칠해졌을 때에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매화가 핀 것을 찾아 나서는 소위 답설심매라고 하는 그런 풍류를 즐겼지요. 눈을 밟으면서 매화를 감상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매화를 감상하는 것은 옛날 선비들이 답설심매를 하는 그러한 풍류와 같은 멋스러운 일입니다. 이 매화하게 되면은 대부분 백색, 헛꽃으로 다섯잎으로 피는 그런 매화를 가장 선호했었지요. 그 꽃잎 5잎에는 오행이 들어있고 5가지의 복이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백색은 단순한 백색이 아니라 그 광명한 빛이 깃들어 있는 경경한 그 지성의 빛은 옛 시인들이 천연백 또는 소질명이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색매화를 즐겼는데 공자는 그 매화 군자에서 논어에서 매화를 가리켜서 사군자지수라고 했습니다. 이 사군자 하면은 모든 식물 가운데 으뜸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머리라고 했으니 매화는 소위 화중왕 또는 화중군자 모든 꽃을 신화로 거느리는 꽃의 제왕이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서 공자는 그와 같은 매화의 정신을 문인화사들은 다 본받아야 한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꽃이 잠들어 있는 시기에 그 추운 눈 얼음을 무릅쓰고 홀로 고고히 독립특행하는 선비의 정신, 박시재중하는 그런 정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조시대 선비들의 19명은 이 매화를 즐겼다고 하지요. 그 즐긴 매화 가운데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당가나 정자, 서원 이런 데 심어져 있는 뜰매화, 소위 정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분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매하면은 강릉 오죽헌에 가면은 몽룡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신사임당이 동해바다에서 검은 용이 치솟아 침실로 스며드는 꿈을 꾸고 율곡 2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몽룡실이지요. 그 끝에 있는 매화가 율곡매라고 해서 수령이 약 600년생 되는 그런 매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남 산청에 가면 우택의 좌남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했던 소위 남명 조식 선생의 산천제 앞에도 아주 큰 매화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충남 논산에 가면 송시열 선생의 애제자라고 하는 윤중 선생의 고택에도 그와 같은 오래된 매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난 때 치산 재난 정성으로 불렸던 서해 유성룡 선생의 충효당 기념관 앞에도 큰 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에도 많은 매화들이 있는데요. 순천 서남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남백매가 있고요. 송광사에도 큰 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둔사라고 하는 천년 고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핀다고 하는 나골매가 있죠. 소위 섣달매입니다. 이렇듯 이제 전매도 즐겼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분재로 기른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재를 기른 일들을 보면은 이제 그 대원군 이하응 같은 분은 운영군, 지금은 그 덕성여대가 있는 그 자리에 홍원매실이라고 하는 그 매화원실이 있었고요. 또 추사 김정희 선생은 남산에 있는 옛 그 경성방송국 자리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이제 별장터였는데 그곳에도 매화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비들은 그런 운실을 갖출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또는 마당가에 재래식 원실을 만들어 놓고 매화를 길렀지요. 이 매화는 식물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같은 나무 또는 같은 품종, 같은 꽃길이는 꽃가루가 묻더라도 수정을 하지 않는 참으로 일편단심의 절조와 절이가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인들이나 묵객들이나 어떤 선비들이 이 매화꽃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선비들이 매화를 이렇게 즐겼는데 오늘 여기 매화를 여러분들이 감상할 때에 이제 매화를 단순히 이 매화 꽃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중국의 청나라 때 국몽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독서기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매유사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매화의 4가지 귀한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귀소불기귀, 그러니까 매화의 이 가지가 성글성글해야지 빽빽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가지가 대단히 조밀하지요. 그 다 특색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렇듯이 매화 가지가 성근 것이 귀하다. 그 다음에는 귀수불기비. 무슨 뜻이냐면 매화가 수척한 것이 귀하고 비대한 것은 귀하지 않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매화가 많이 조각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 매화가 수척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동일해요. 그런데 중국의 형태는 대부분 이 조각을 양각의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음각의 형태로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선비들의 그 고문헌에 보면 양각이나 음각의 형태가 이제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귀수불기비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귀노불기눈, 매화는 좀 늙은 것이 귀하고 젊은 것은 귀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는 별로 귀하지 않다, 그런 뜻이요. 4번째는 귀함불기개, 매화꽃이 다소곳이 오므리고 있으면서 필뚱말뚱할 때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리고 활짝 피어버린 것은 귀하지 않다. 이런 것이 그 4가지 그 매유사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지막에 귀함불기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그 좀 반론이랄지 다른 또 관점이 있어요. 매화 삼농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매화꽃이 3번을 핀다. 3번을 아름답다. 3번.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매화가 필뚱말뚱하는 그런 시기를 아름답게 여기고 매화한다. 2번째는 이 매화꽃이 활짝 피어서 그 이슬에 젖어 있는 상태, 그것이 귀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매화꽃이 이제 활짝 핀 다음에 눈송이처럼 꽃잎이 떨어지는 상태. 그리고 이제 시인들은
매화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시를 지어놨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감상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매화가 여기 총 163개 품종, 그 다음에 361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는 중국의 경우는 가장 이 분재가 많은 곳이 소위 남경에 있는 국립매화공원인 배화산 공원에 약 6,000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시가현 나카하마현 시에 가면 나카하마 분매전이 올해 71회째입니다. 대단히 역사가 깊지요. 그곳에는 가면은 매화가 참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350년 된 그 매화가 가장 크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랑을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분매 중에는 450년 된 분매가 있어서 저는 한중일 3개국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그 야매가 가장 크지 않나, 큰 분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지만은 분매의 수준, 규모는 확실히 더 크다. 그 다음에 품종이 163개 품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 일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기르고 있는 이 분매들은 조선시대에 우리 선비들이 기르던 전통 분매 수형으로 기른다고 하는 것. 이 점이 가장 특색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형태가 있고 일본은 일본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일본 형태를 답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분매들은 우리 조상들의 그런 분매 기르는 고문헌들을 뒤져서 이론적으로 그걸 확립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고 또 책으로 써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매화가 분매가 길러져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영주의 그 선비 매화공원의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분매 한 점 한 점 대략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